자, 오늘부터는 이제 물리 파트 나갈 건데 이 물리 파트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니들 책에서는요. 물리의 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는 물리 기초 파트를 함께 할 겁니다. 그 기초가 뭐냐? 중학교 때 개념하고 좀 틀려요.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는요. 운동의 기술 방법을 배울 거야. 기술이 뭐냐? 기호로 서술한다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이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너와 나의 약속들입니다. 알겠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만 모른다. 바보 소리 듣겠죠? 그렇지? 나 맘대로 해석한다. 그것도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알겠니? 오늘 제일 먼저 약속을 배우는 거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이 약속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요. 오른쪽인 거 왼쪽이건 그런 거 관심 없었어.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거 방향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잘 봐. 그냥 이건 쓰지 말고 설명만 들으세요. 물리에서 표현되는 물리량에는 크게 두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다 작다 크기만 갖고 있는 양이 있고요. 플러스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고려한 값이 있어. 됐니? 이렇게 크기만 갖고 있는 것들, 제일 대표적인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요, 위쪽 에너지, 오른쪽 에너지, 아래쪽 에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에너지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렇게만 표시를 하지. 그치? 그런데 이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느냐? 힘. 뭐라고? 힘.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으면 빨라지겠죠.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힘 받으면 느려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들. 알겠니? 그게 바로 방향까지 따지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칼라라고 해요. 됐니? 그 다음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지는 것들 벡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스칼라하고 벡터, 우리는 벡터도 스칼라처럼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전부 크기만 따졌어. 뭐만 따졌다고? 크기만. 근데 이제부터는 크기만 따지지 않아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질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면 니들 과정에서 나오는 이 크기만 따지는 값들이 뭐가 있느냐? 간단하게 몇 개 써줄게요. 일단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거리. 뭐가 있어? 거리. 오른쪽 거리, 왼쪽 거리를 따질 때는요 거리라고 하지 않고 변위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변위. 변이란 말은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변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무슨 개념? 시간. 시간을 앞쪽 시간, 뒤쪽 시간 그런 거 없죠? 그치? 시간은 무조건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값,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 속력에 대응되는 값이 속도라는 값이 있어. 그 다음 속도에 더해지는 값들이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속도에 더할 가짜야. 알겠니? 그 다음 이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건드렸다는 얘기야. 속도에 더해진다. 빨라지든지 느려지든지.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힘.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벡터 값들이고 스칼라인 이런 것들. 알겠니? 아까 그리고 얘기는 했죠? 에너지. 여기다 써줄게. 에너지.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다? 스칼라 값이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에너지 앞에 플러스를 쓰고 에너지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면 에너지가 내가 얻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고 쓰면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오른쪽 에너지 왼쪽 에너지 그런 거 안 따져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개념하고 요 개념, 앞으로 요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요때 이 벡터에서 방향 따질 때 보통 등장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 따질 거야. 그래서 이따가 플러스 변이, 플러스 속도, 마이너스 속도, 플러스 가속도, 마이너스 속도, 플러스 힘, 마이너스 힘 이런 거 다 따질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들 수학 아니에요. 0보다 크다 작다는 뜻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니? 자, 그다음 이때 이 벡터를 그냥 우리가 표시를 하면 표시가 잘 안 돼요.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동거리는 우리가 보통 S라고 쓴다. 뭐라고 쓴다고? S. 그럼 변이는 뭐라고 쓸까? S라고 쓰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 그 다음 속력 같은 건 V라고 쓴단다. 그럼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쓸까? V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 화살표가 붙었다는 얘기는 방향을 따진다는 얘기야. 됐니? 이게 원리 원칙적인 거야.
오케이? 하지만 니들 과정에서 이런 거 표시해 안 해? 안 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안 한다. 알겠어? 우리 벡터는요. 현행 교육 과정에서 니들 2년 선배 애들 있죠. 그치? 걔들까지만 배워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 기호를 쓸 때는. 하지만 말로 할 때는 반드시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크기만 따진다. 얘는 뭐만 따진다?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진다. 그러면 니네 조심할 거 있어. 얘는 쉬워요. 크기가 증가했다가 감소해? 그럼 변화량이 있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 벡터량,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2m/s였는데 오른쪽으로 5m/s야? 그럼 2에서 5니까 빨라진 거. 크기가 바뀌었으니까 벡터가 바뀌었다, 속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오른쪽으로 2m/s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쪽으로 2m/s야. 이거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알겠어? 이것도 변화량이 있는 거야. 즉 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바뀌거나 둘 다 바뀌면 무조건 변화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따가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울 게 뭐냐? 이 거리하고 변이 비교할 거고 속력하고 속도 비교할 거고 가속도 알아볼 거고 힘 알아볼 거야. 됐니? 이게 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새로운 기호들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가속 같은 경우 우리가 A라고 써요. 힘 같은 경우 뭐라고 쓰는지 아는 사람? 기호로. 큰일 났다. 힘이 뭔지도 몰라. 그렇지, F죠? 뻑큐 할 때 그 F 아니에요. 포스 약자입니다. 알겠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 다음 오늘 나오는 기호들 몇 가지 더 써보자. 질량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질량. 뭐가 있다고? 질량. 됐어? 이 질량 우리가 M이라고 써요. 이것도 스칼라야. 크기만 있어. 위쪽 질량, 아래쪽 질량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질량에 대응되는 것 중에서 무게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무게. 이 무게는 우리가 소문자 W라고 쓰거든. 이건 벡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힘의 종류에 해당돼. 미리 좀 알아둬요. 무게는 뭐를 무게라고 하느냐?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이라고 되어 있어. 얘네 둘은요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야 돼. 뭐라고? 비교해서. 자, 일단 이동거리는요 크기만 갖고 있어요. 뭐만 있다? 크기만. 변이는요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야. 그리고 이 변이란 말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다 숨어 있어. 위치의 변화량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 예제들을 써줄 건데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오른쪽에 살짝 있습니다. 알겠니? 자, 일단 A란 지점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10m 움직였습니다. 몇 미터 움직였다고? 10m. 그럼 A에서 B를 간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할게. 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요. C점.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를 가느냐? 2m를 갔대. 몇 미터를 갔다? 2m. 됐죠? 그럼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갈 때 전체 3초 걸렸다라고 한번 해보자. 됐지? 3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설마 이 정도는 모르진 않겠죠? 시간 단위는요. H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 hour. MIN이라고 하면 뭐라고 읽어? minute, 분. sec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 초라고 읽는 거야.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 알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럼 단위 중에서 또 니들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 중학교 과정인데. 야, 1m는 몇 cm지? 그렇지, 100cm죠? 이 정도는 알자. 알겠어? 됐니? 그 다음 1km는 몇 미터죠? 1000m죠? 그 다음 1m는 몇 밀리미터죠? 요 키로란 말이 나오면 10의 3제곱이야. 밀리란 말이 나오면 10의 3제곱이 반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10의 마이너스 3제곱 뭐야? 1000분의 1. 1000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1 나와? 1000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500mg은 몇 g이에요? 라고 하면 뒤에 g만 미터가 g으로 바뀌었지 미리는 똑같잖아. 미리가 얼마라고? 1000분의 1. 1000분의 500이니까 0.5g이요. 바로 튀어나와야지. 이 정도는 하자. 알겠니?
니네 밀리라는 개념 많이 쓴다. 그래서 1m는 100cm다. 10cm 아니에요. 1cm가 10mm죠. 그 정도는 알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따질 거야? 이동 거리와, 야, 거리가 이동 거리야. 알겠니? vs 변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갔어. 진짜 움직인 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물체가 이동한 실제 모든 이동 거리의 합. 그게 바로 거리야. 모든 경로의 합. 이걸 뭐라고 한다? 거리라고 해. 그럼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 더하기 2m 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되니? 그래서 얘는 이동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12m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맞아? 이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런 거 없어. 그때 잘 봐. 몸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C하고 사겨. 얘가 남학생이고 얘가 여학생이야. 그치? 그럼 A하고 C하고 사귀는데 A가 C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할 거야. 근데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직접으로 못 가요. 알겠니? 그래서 몸은 이렇게 B점을 갔다가 C까지 가는 거야. 됐어? 맞니?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모든 경로의 합이니까 방향 안 따지고 10 더하기 2에서 10이지만 잘 봐. 몸은 B를 거쳐 C한테 갔지만 마음은 곧장 C한테 가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따져주면 돼. 알겠니? 최단 직선거리야.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최단 직선거리는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10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미터가 됩니까? 8m가 됩니다. 되니? 그래서 이동한 위치의 변화는 8m다라고 쓰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볼게. 물체가 이동한 모든 경로의 합. 이거 방향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방향에 관심 없이. 이걸 뭐라고 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고. 줄여서 거리. 그다음 변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기준점으로부터 변한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해? 변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항상 변화가 나오잖아? 그러면 나처럼 구한다. 뭐라고? 나처럼 구하시면 돼. 다시 한번. 변화량이 나오면 누구처럼 구하라고? 나처럼. 처음처럼 아니죠. 용진이처럼 아니죠. 쟤처럼 아니죠. 지영이처럼 아닙니다. 누구처럼 구하는 거야? 나처럼. 그래서 이 변한 위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주면 돼. 그럼 처음 위치 얼마야? 0. 나중 위치 얼마야? 오른쪽 8m. 맞죠? 그래서 오른쪽 8m에서 0 빼주면 되는 거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그래서 뭐만 나와? 오른쪽 8m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고, 변이는 처음 기준점과 끝점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야. 밑줄 쳐. 처음과 끝의 최단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반드시 방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이 방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벡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 고려하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따져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좋아. 다시 한번 뭐라고?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이 좋아. 그러면 얘는 그냥 8m가 아니라 앞에 사실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플러스가 숨겨져 있는 거죠. 야, 이씨, 파란색 어디 갔어, 이씨.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 궁금한데요? 뭐?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왼쪽이 좋은데요. 왼쪽을 플러스로 잡고 싶은데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왼쪽이 플러스면 오른쪽은 마이너스지. 맞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m라고 쓰는데 문제가 있어. 이 마이너스 8m가 오른쪽이라는 사실은 나만 아는 거지. 니들은 모르지. 그래서 사실 이 변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단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또는 사방으로 얘기했으면 동쪽은 플러스 서쪽은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서쪽이 플러스 동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면 얘 마이너스 8m는 동쪽 8m라는 얘기야. 됐어? 되니? 원래 그렇게 따져야 돼. 그래서 원래 원칙적인 거 이렇게 잡습니다. 플러스가 나와서 변이 앞에 기준 방향으로, 알겠니? 그 다음 마이너스가 나와서 기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그때 보통 우리가 기준 방향이냐 기준 반대 방향이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야.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오른쪽이야.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건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통 플러스로 잡으면 앞으로 간다. 마이너스 잡으면 뒷방향에 있다. 알겠니? 그런 식으로 잡아요. 플러스 변이는 앞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변이는 뒤에 있는 거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됐니? 됐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이동거리하고 변이야.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해? 야, 얘 12m, 얘 8m 움직일 때 몇 초 걸렸어? 반드시 시간 걸리죠. 야, 이거 시간 좀 고칠게. 4초로 고칠게. 시간이 딱 안 떨어져가지고 약분이 딱 안 돼가지고 4초로 고칠게. 4초로 고칠게요. 자, 그러면 딱 떨어지는 게 좋잖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해?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이런 게 궁금하지. 그렇잖아. 그치? 사람은요 항상 비교의 동물입니다. 알겠니? 사람이 혼자 살잖아. 비교할 게 없어. 근데 혼자 살아도 분명히 비교할 거야. 돌덩이 두 개를 두고 너 뚱뚱한 돌덩이. 아이고 이거 날씬한 돌덩이. 그치?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으로 그치?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야, 영준아, 너 밖에 학원 끝나고 딱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무대기의 여학생들이 쫙 너한테 와. 너 일단 눈도 못 마주치지. 그치? 하지만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살짝 위로 눈을 치켜뜨면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내 스타일이야! 바로 나오지. 안 나와? 나오잖아.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여학생들이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무대기에 남학생들이 딱 와. 그럼 가영아,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오빠가 내 스타일이야! 바로 견적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해.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다. 저 오빠는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존잘이네. 나머지 애들보다 못생겼네, 잘생겼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제대로 비교한다는 얘기는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야 돼. 알겠니? 돼서 야, 우리 동생이 있어요. 집에.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응? 나는 중학교 3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네? 그치? 나는 수학을 90점 맞았는데 우리 동생은 수학을 100점 맞았대. 그래서 엄마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지지마! 동생보다도 못하고! 야, 이게 비교 대상이 되냐, 연두야? 안 되죠. 야, 비교 자체가 웃기지 않냐? 걔는 초3 10세잖아. 10세. 이제 갓 10세. 10세 된 그 수학 문제하고 중3 난 15세. 야, 아니 16세구나. 미안. 자, 이 16세 시험 문제하고 이게 똑같아. 난이도가? 똑같지 않잖아. 맞아요?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어떻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점수나 아니면 내 동생이 중학교 3학년 가가지고서 똑같은 시험지로 본 수학 점수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지. 맞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 비교한다? 말이 안 돼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이런 걸 따질 텐데 이런 걸 따질 때도 역시 제대로 비교를 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새끼는 12m를 가는데 3초 걸렸대. 어떤 새끼는 12m를 가는데 4초 걸렸대. 누가 빨라? 시간이 짧은 새끼. 맞아? 그 다음 어떤 새끼는 3초 동안 이동하는데 30m 갔대. 누가 빨라? 얘는 12m고 얘는 30m? 얘가 빠르지. 맞아?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갈 때는 시간이 짧은 놈. 그 다음 똑같은 시간 동안에는 많이 간 놈. 맞지? 그치?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 그 위치의 변화나 이 이동한 거리나 그 다음 시간이 다 틀리거든. 그래서 시간도 틀리고 이동한 거리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때면 그냥은 못 비교해.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놈은 12m 갈 때 3초 걸렸다고 했는데 어떤 놈은 4초 동안에 20m 갔대요. 자, 거리도 틀리고 시간도 틀려요. 맞지?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야 이거야. 맞아?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같은 조건 내에서 비교를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조건을 전부 1로 딱 만들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리에서 비교량은 전부 1이 기준이에요. 알겠니? 그 1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1로 만들면 3초 동안 12m 갔어? 그럼 1초 동안에 4m 간 거지. 그러면 4초 동안 20m 갔어? 1초 동안 5m 간 거지. 이게 어떻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 나눠주면 됩니다. 됐어? 나눠주면 돼. 그래서 보통 니네 잘 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걸 Z라고 할게. Z는 X분의 Y다. 이런 꼬라지의 공식이 나왔어.
나누기 꼴.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요 z값은 뭐야? 비교값이야. 뭐라고? 비교값. 그때 x는 뭐에 해당돼? y가 얼마건 x가 얼마건 간에 무조건 y는 x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의 비율이 나오고 그 y의 비율을 우리가 z라고 하자. 됐어? 그래서 z가 크면 x가 같을 때 y의 비율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요 x가 기준이야. 그 다음 y가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값.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나누기 꼴로 나와 공식을 쓸 거야?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x가 같을 때 y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z라고 하자. 그 다음 선생님 y하고 z에서 무조건 y가 x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맞아. 4 나누기 2 해봐. 없어지고 사라지고 1분의 2잖아. 맞죠? 선생님 그러면 3분의 5는요? 이것도 나눠진다고 보시는 거야. 1분의 3분의 5. 뭔 얘기인지 알겠니? 무조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x가 1일 때 y의 비율을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크네. 맞아? 됐니?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할 거야? 똑같은 4초 동안에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이런 걸 따질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직거리가 바로 무슨 직거리가 있느냐? 여기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거리를 뭘로 나눠줘? 시간으로 나눠줘. 그 다음 여기는 주어진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줄 거야. 근데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에서 자 아까 얘기했지. 얘는 크기만 갖고 있지. 시간. 얘는 뭐만 갖고 있어? 크기만 갖고 있지. 이것도 스칼라, 이것도 스칼라지. 크기면 무조건 크기만 나와. 그래서 얘는 빠르다, 느리다 뭐만 나와? 빠르기만 비교를 합니다. 뭐만 비교한다고? 빠르기만 비교. 이렇게 빠르기만 비교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속력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속력. 속력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시간분의 변인데 시간은 스칼라 크기만 갖고 있죠. 근데 변이는 뭐도 갖고 있다고 했어? 방향까지 갖고 있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지금 무슨 쪽이야? 오른쪽. 맞아? 그래서 얘는요. 시간분의 변이 얘는 빠르기에다가 플러스 방향까지 비교하는 거야.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걸 앞으로 속도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할까? 스피드라고 불러. 영어로 속도는 벨로시티야.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 특히 속도 잘 알아놔. 속도 잘 알아놔야 돼.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변이는 방향 고려해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지. 그럼 이 속도도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 따질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뭐 나누기 뭐 하시면 돼? 12 나누기 4초. 그래서 얘는 12m 나누기 4초 하시면 되니까 속력은 3m/s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럼 뭔 뜻이야? 물체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갈 때 1초당 3m씩 움직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얘는 주어진 8m를 뭘로 나눠주면 돼? 4초로 나눠주면 되죠. 주어진 8m 앞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초로 나눌 거야.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나와? 플러스 2m/s가 나와. 자 여기서 문제. 이건 1초마다 몇 미터씩 움직이는 거야? 2m씩 위치가 바뀌는 거야. 맞아? 그럼 잘 봐라. 실제 1초 후에는 얼마큼 갔어? 여기 3m 갔지. 다시 한번 뭐라고? 1초에는 3m 갔지. 실제 물체가. 맞아요? 1초에 3m 갔어? 2초에 6m? 3초에 9? 4초에 12m 간 거야. 맞냐? 그럴 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 몸은 이쪽으로 가지만 마음은 1초 동안에 2. 맞아? 2, 그 다음 4, 그 다음 6, 그 다음 8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이건 몸이 간 속력, 빠르기. 이건 마음이 간 빠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남친, 여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됐니?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동거리하고 변이 속력과 속도를 얘기한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예를 한번 들 테니까 봐라. 잘 봐. 현재 여기 A점에서 B점을 지나 위로 C점까지 갔어요. 여기 6m입니다. 여기 8m예요. 됐지? 그럼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 얼마야?
그치 14죠. 6 더하기 8 14. 그 다음 vs 변이 얼마니? 요렇게 간 거지. 몸은 이쪽으로 갔지만 마음은 이쪽으로. 맞아? 그러면 6대 8대 10이잖아. 그래서 피 같아서 꼬름 법칙에서 10m. 그 다음 전체 이동한 거리가 전체 이동한 시간이 말도 안 되지만 2초 동안 움직였다고 칠게요. 됐어? 2초 동안. 그러면 주어진 14m를 2초로 나눠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맞아? 얼마가 나와? 7이 나오겠죠? 그 다음 뒤에 미터하고 세컨인데요. 얘들아 미터하고 세컨은 길이 단위하고 시간 단위죠. 그치? 이거 같은 단위야 다른 단위야? 다른 단위야. 다른 물리량이야.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지? 그러면 나눴다 표시만 하시면 돼. 얘들아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시면 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못 나누면 나눴다 표시만 하시면 돼. 그래서 미터를 세크로 나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뜻이 이 얘기예요. 7m 나누기 1초란 뜻이야. 그럼 앞으로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1초 동안에 7m씩 이동했습니다. 1초 동안에 7m씩 이동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됐죠?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간 거야. 맞아? 그럼 사방으로 하면 북서쪽으로 간 거죠. 맞아? 아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이네. 북동쪽으로 간 거죠. 이 북동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자. 그럼 이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m를 가는데 몇 초? 2초 걸렸잖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5m/s가 나오겠지. 맞아요? 됐니? 그럼 이건 뭔 얘기야? 1초 동안에 즉 북동쪽 방향으로 5m씩 위치가 변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실제 속도는 5씩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10m야. 그럼 이건 변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0이지. 이게 플러스 10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10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5m/s. 맞아?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이렇게 가는 거는 뭐라고 했어? 플러스 5m/s.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5m/s지. 그럼 플러스 5m/s는 보통 뭐라고 해석하느냐? 앞으로 간다. 뭐라고? 앞으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5m/s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뒤로 간다라고 하시면 돼. 선생님 뭔가 이상한 건데요? 기분 탓이야. 알겠지? 나 이상한 거 없어. 알겠니? 선생님 맞춤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도 안 이상해. 알겠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 일부러 저렇게 쓰거든? 일부러? 근데 저거를 니들이 진짜 시험에서 저렇게 쓰면 어디 가서 못 배운 티가 팍팍 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따라하다가 개망신 나가니까 잘 하시고. 영어로 써줄까? 영어로 써줄게요. 혹시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이죠. 앞. 맞죠? 여긴 D입니다. D. 됐죠? 영어도 겁나 잘해요. 난 못 쓰는 영어가 없어. 너네 냉장고 쓸 수 있어? 냉장고? 냉장고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는데? 철자 불러봐. 아리? 야 냉장고는 냉장고 이렇게 쓰는 거죠? 냉장고는 냉장고야. 알겠어? 냉장고. 너 밥솥 쓸 수 있어? 밥솥? 밥솥? 밥솥. 이야 기가 막히지 않냐? 나 못 쓰는 거 없습니다. 영어 다 씁니다. 됐죠? 창피하니까 빨리 지울게. 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 거리가 크니 변이가 크니. 거리가 무조건 크고 또는 같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거리하고 변이가 같을 경우가 언제예요? 이런 경우. 여기가 A고 B야. 됐어? 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 그쵸? 변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니? 그래서 방향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리하고 변이는 같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닌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변이가 무조건 커요. 됐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방향 바꾸는 거.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게. 얘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C까지 가는데 어떤 놈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갔어. 실제 이렇게 갔어. 이게 이동거리라고 하자. 그럼 변이는 이거지. 야 거리가 커 변이가 커. 무조건 곡선은 직선보다 크기가 크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변이보다 큰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니들한테 야 속력과 속도 누가 커요? 속력이요. 왜? 거리가 크니까. 시간은 똑같겠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있죠. 7m/s, 5m/s. 맞아? 이거 뭔 뜻이야? 1초에 7m씩 갔다. 이거 1초에
5m씩 이동했다. 이런 뜻이죠. 위치가 변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있어. 야, 봐라. 1초에 7m씩 갔대. 7, 7 이렇게 간 거지. 그럼 7로 갔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갔겠니? 아니지. 일정한 속력으로 안 갔겠지.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속력이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맞지? 마구마구 바꿀 수 있지. 근데 이거 선생님은 이걸 그냥 한 방에 7이라고 써버렸네. 그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거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잘 들어. 니들 평상시에 쓰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너희들 쓰는 요거하고 요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속력. 이걸 뭐라고 했지? 속도. 너희들이 평상시 쓰는 이 속력하고 속도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 보통 생략하는 거야. 이 수식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평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평균. 이게 뭐라고? 평균이야. 알겠니? 평상시 때 쓰는 모든 개념이 다 무슨 개념이라고? 평균. 너네 평균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평균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개념이야. 특히 시험 보고 나면 평균 개념 많이 쓰죠. 그쵸? 가영아, 네 평균 안 물어볼게. 걱정 마. 알겠지? 됐니? 자, 시험 보면 평균 구하지. 왜 구해? 평균을 왜 구해? 물어보잖아. 그럼 총점 구하면 안 돼? 왜 안 돼? 총점이 더 빠르잖아. 야, 10과목 봐가지고서 100점 만점에 그치? 총점이 1000점이면 전교 1등이지. 그치? 맞잖아. 999점이면 전교 2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맞니? 근데 왜 꼭 평균을 구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왜 평균 왜 구하는 거야 도대체? 구하니까요. 학교에서 구하니까 나도 구하는 거야. 야, 총점을 하면 되지. 맞잖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니? 자, 지금부터 알려줄게. 평균 왜 구하는지.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이 30년 후에 30년 후면 결혼했겠지? 그치? 아니 30년 너무 짧나? 35년 후에 40년 후에 니들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갔어. 그치? 그래서 연두가 그치? 너를 닮은 어여쁜 딸을 낳은 거야. 아, 얘 표정 안 좋네. 아이고. 야, 너 닮은 딸을 낳았다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씁쓸하냐? 어? 별로야? 뭐라고? 아니야, 네 표정이 씁쓸했어. 자, 민채야, 너 닮은 아들을 낳았어. 네가 해, 나 몰라 이 새끼야. 이따 해, 시끄러. 자, 근데 아무튼 그러면 걔가 이러는 거야. 시험을 봤어, 중3인데. 중3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딱 보고 나왔더니 점수를 딱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도 안 갖고 온 걸 내가 이제 본 거야. 딱 봤더니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가 말이 안 나와. 그치? 그럼 잔소리를 막 한 거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치? 학원 다 끊어라. 이렇게 공부할 뿐 때려쳐라. 나가서 뭐 돈이나 벌어와라. 이렇게 잔소리 하다 보니까 네 자식들이, 너희들 자식들이 화가 난 거야. 잔소리 들으니까 그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엄마는, 그러면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치?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영어 점수 몇 점이었는데? 자, 35년 지났습니다. 영준아 기억하니? 지금이야 기억하지. 35년 후 너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점수 아니? 뭘 잘하면 나도 모르는데 이 새끼야.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해? 그거 기억할 바에 딴 거 기억하고 있지. 맞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 나 중학교 때 평균 얼마 정도 맞았어? 그건 기억한다. 그건 기억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그래서 니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아빠, 나 엄마 중학교 때 평균 99점이었어. 그럼 뭔 얘기야?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너네 평균 99점이 나오려면요 웬만한 거 다 맞았어. 그 다음 한 과목 한 2점짜리는 3점짜리 드리면 99점 나오지. 맞지? 그럼 공부 졸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졸라 잘한 거야. 그쵸? 이게 평균의 개념이야. 근데 갑자기 양심 고백한 거야. 보통 엄마 아빠는 전교에서 놀았다, 발에서 아무리 공부 못해도 3등 안에 들었다 이렇게 뻥을 치시겠지만, 그쵸?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니들이 양심 고백. 야, 나 중학교 때 평균 70점이었어. 그치? 그럼 70점이었으면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뭐라고 생각할까? 공부 잘했다고 생각할까? 아니, 그저 그랬다. 맞죠? 야, 평균 70점 나오려면 잘 본 건 80점, 못 본 건 60점. 60점에서 80점 사이 맞으면 평균 70점 나오지.
좀 심하게 잡아볼까? 심하게 잡으면 잘 본 건 90점, 못 본 거는 더 밑에 50점. 맞아? 그럼 그 정도 왔다 갔다 점수 맞으면 평균 70점 나오지. 봐봐, 평균이 바로 그거야. 평균을 구하면 나머지 점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점수를 예상할 수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평균이 7이야. 그럼 빨랐을 때는 7보다 조금 클 테고 느렸을 때는 7보다 작겠지? 그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운동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와구마구 변하는 운동을 해석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잡아? 야, 그냥 평균 잡고 중간값 잡고 그 중간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해석이 빨라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평상시에 구하는 이 방법이 뭐야? 평균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 보고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냥 별거 없어. 평상시 구하던 속력 구하는 방법, 속도 구하는 방법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니? 됐어? 다시 한번. 평균이 5m/s야. 그럼 해석을 할 때 뭐라고요? 5보다 빠르든지 5보다 느리든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가운데 값이 5였구나. 알겠니? 그래서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중간값이다. 중간 빠르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평균 속력. 중간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고려한 거 뭐라 한다? 평균 속도.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제 책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 한다. 좀 올릴게요. 자, 3번하고 4번입니다. 얘네들도 역시 두 개를 묶어야지. 비교를 해야지. 3번하고 4번이야. 두 개를 묶어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1번, 2번 서로 비교해야 되고 3번, 4번 비교하셔야 돼. 속력은요, 빠르기만 비교합니다. 그때 빠르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똑같은 조건이 뭐야?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갔어. 밑줄 쳐. 단위 시간. 선생님 저게 뭐예요? 시간 단위를 물어본가요? 야, 단위 시간하고 시간 단위하고 틀려. 시간 단위는 세크죠. 단위 시간은 뭐냐? 시간을 일로 봤을 때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단위가 뭐라고? 숫자 1을 뜻하는 거야. 알겠니? 시간을 일로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단위 시간.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 단위를 초로 쓰니까 몇 초 동안이라는 얘기야? 1초 동안. 그러면 저거하고 이제 응용 버전. 단위 질량당 1kg당, 단위 부피당 1리터 또는 1ml당. 알겠니? 단위 길이당 1m당. 알겠니? 그래서 무슨 물리량 앞에 단위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숫자 얼마를 뜻한다? 넘버 원.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초당 이동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바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속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니? 그다음 속력 단위는 거리 단위가 미터고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미터를 세크로 나눠주면 되겠지. 아까 뭐라고 했지?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대답 좀 해. 네. 예. 그다음 선생님 미터 퍼 세크만 나오나요? 킬로미터 퍼 아워도 나올 수 있지.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얘기합니다. 야, 이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못 고친다는 건 이건 진짜 죄입니다. 죄. 이건 죄예요. 죄. 알겠니? 이거 못 고치면 진짜 죄악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36km per hour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얘기죠. 36km를 1시간으로. 그걸 미터 퍼 세크로 고쳐라 라고 하면 얘가 3600초고 얘는 36000m잖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날아가고 약분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 10m per second. 맞아? 이렇게 고치면 되죠. 더 이상 앞으로 얘기 안 합니다. 됐죠? 끝. 자, 그 다음 속도입니다. 자, 속도는요, 물체의 뭐를 비교하는 거야? 빠르기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외워. 빠르기와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워라. 빠방도야. 빠방도. 빠방도. 알겠니? 빠르기, 방향, 속도야. 알겠니? 아니면 빠방한 속도 이렇게 오거든요. 빠방 속도. 됐니? 자, 역시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했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비교값. 시간을 뭘로 잡았을 때? 1로 잡았을 때 넘버 원. 이동한 위치의 변화. 그걸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해. 이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자, 위하고 아래고 다른 점. 얘는 거리를 시간 나눴고, 즉 스칼라. 얘는 벡터를 스칼라로 나눈 거죠. 됐니? 이게 벡터니까 벡터, 스칼라니까 스칼라. 시간은 둘 다 스칼라. 크기만 따지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역시 똑같기 때문에 따라 안 쓸 거야. 대신에 이 속도는 어떤 놈? 벡터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아까 위에 변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진다고 해서 안 따진다고 했어. 따진다고 했지. 이것도 따져 안 따져? 따져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자, 기준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준면입니다. 기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10m 거리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표시할 때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 10m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거 기준 방향. 맞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기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로 잡을까? 여기도 역시 10m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0m.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를 생략합니다. 보통은. 하지만 니들 배웠을 때 처음 배울 때는 플러스 자꾸 써주세요. 써줘야지 익숙합니다. 되니? 플러스를 생략해도 뭐라고 안 해? 마이너스 생략하면 다 틀려. 알겠어? 되니? 자, 그래서 일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알아두시고 기준 방향으로 10m 앞에 있다. 기준 반대 방향으로 10m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죠. 몇 초 동안 갈 거야? 2초 동안 갈 거래. 그러면 2초 동안 하면 1초 동안은 5m씩 가겠지. 왜? 10m 나누기 2초. 약분 띡 하니까 얘는 플러스 5m/s의 속도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이 플러스 5m/s는 우린 뭐야?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뒤로 갈 때 4초 걸렸대. 그럼 우린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0m 나누기 4초. 그럼 약분 띡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5m/s. 이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다른 말로 운동 방향으로 간다?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플러스가 나오면 뭐라고? 앞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 뒤로 가는 거. 됐니?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간다. 5번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나타내는 의미라고 돼 있어. 자,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0보다 크다 플러스. 속도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되니?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볼게. 속도의 부호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 뭐라고? 운동 방향.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속도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앞으로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앞으로. 다른 말로 운동 방향. 나는 이렇게 쓰지만 니들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죠? 그 다음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앞에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D. 그 다음 속도가 0이야. 가영스. 속도가 0이야.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 빠르기도 없고 방향도 없대. 얘들 봐라. 국어 실력 이렇게 없나? 빠르기도 없고 방향도 없어. 속도가 0이래. 지영아 뭐라고 해 이걸 두 글자로? 그래 정지. 야 니네 정지란 말 처음 들어봐? 이거 정지야. 그러면 어휘 실력 좀 한번 알아보자. 정지하고 똑같은 말 세 글자. 지영스? 세 글자. 정지하고 똑같은 말 세 글자. 야 이걸 누굴 탓해야 되냐? 우리 지금 과학 시간이에요. 그치? 한국말 배우는 코리안 시간 아니야. 알겠니? 용준스! 정지하고 똑같은 말 세 글자. 뭐라고? 그런 말 쓰냐 평상시에? 많지? 얘들 봐라. 국어 실력이 좆도 없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니네 끝말잇기도 안 하니 평상시에? 야 너무한다. 야 얀드! 몰라요? 너 혹시 니혼지 됐을까? 일본인이냐고. 야 윤서야 뭐라고 불러? 모르겠다고?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외국인 놓고 이거 수업하나 보다. 가영아 뭐라고 해? 넌 아까 정지했지? 가르고 쓰세요. 제자리. 아? 한국 사람인데? 자 그다음 얘들아 나 혹시 몰라서 이 미리 얘기할 건데 속도가 있는 거하고 속도가 없는 거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그래도 공존할 수 없죠. 야 멈추는 거하고
멈추는 거하고 하나는 움직이는 거하고 어떻게 공존을 해? 맞지? 선생님 몸을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뭐 반은 가만히 있고요. 반만 이동하는 거예요. 장난하냐? 그건 두 물체지. 한 물체 안에서는요. 정지하고 움직이는 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잖아. 그치? 야, 내 몸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절대 네버 공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이래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선생님 트렌치 센서가 있는데요. 아직 수술은 안 했대요.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되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속도가 0인 거하고 속도가 있는 거하고는 죽었다가도 공존할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상식이다. 상식이다. 알겠니? 됐어? 야, 이거하고 마치 똑같이 온장고를 켰더니 히터를 켰더니 너무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같이 켜버렸어.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 우린 이런 애들 뭐라고 해? 병신이라고 하죠. 맞잖아. 그치? 야, 추우면 히터만 켜는 거고, 그치? 더워져서 히터를 끄면 되지. 거기에 왜 그걸 치고 지랄이야. 그치? 선생님 저희 집은 그러는데요. 야, 너무하다. 야. 그치? 알겠니?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6번이 나옵니다. 자, 이제 6번 드디어 처음 나오는 게 나와. 뭐가 나온다? 처음 나오는 거. 이름하여 가속도입니다. 뭐라고? 가속도. 자, 가속도에서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 더할 가짜. 뭐라고? 더할 가짜. 속도에 더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얘들아,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하고 물리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와.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두가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그렇지? 존잘 남친, 거기다 부자. 알겠어?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막, 근데 걔가 연두만 이뻐 죽겠대. 연두 해가지고, 그치? 근데 평상시 존잘이고 부자인데 차를 무서워서 못 샀어. 돈은 많은데 아빠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아유 차가 없어. 근데 연두가 나 걸어다니기 힘들어. 그치? 차 사면 안 돼 오빠 하니까 사왔어.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라 오픈카. 그쵸? 오픈카 타고 너를 위해 준비했어. 연두 타! 그치? 딱 탔어. 맞아? 근데 이 오빠가 어떤 오빠야? 쫄보 오빠야. 겁먹었어. 그치? 자, 오프가 타고 슝 빠르게 달리면, 어느 정도 빠르게 달리면, 그치? 그러면 기분 째지냐 안 째지냐? 기분 좋죠? 그치? 근데 이 오빠가 평상시 일반 도로에서 시속 15로 가고 있어. 그치? 자, 연두야, 창피하겠지? 뒤에서 빵빵 하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너 뭐라고 그러니? 오빠 닮아! 오빠 달려! 오빠 달려! 맞아?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가속이라고 해? 감속이라고 해? 가속이라고 하지. 그러면 얘들아, 운전대가 있고요. 밑에 밟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이고요. 오른쪽. 하나는 브레이크 가운데 쪽.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야, 엑셀하고 브레이크는 같이 밟는 거야? 따로따로 밟는 거야? 따로따로 밟는 거예요. 발은 한발 운전이에요. 양발 운전은 없습니다. TV에 간혹가다 양발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자애들 양발 운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어디서 운전을 잘못 배웠는지. 그래서 이제 막 연두가 오빠 달려 창피해 죽겠어 하니까 오빠가 그래 보여주겠어 하면서 우익 밟아가지고 시속 200으로 달리고 있어. 그치? 맞아? 그거 가속한 거야? 감속한 거야? 가속한 거지. 너 무서워 안 무서워? 일반 도로에서 200이야.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알지? 그치? 30인데 200으로 달리고 있어. 야, 이거 얼마나 날아가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까지 하면 1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날라와요. 근데 이 오빠는 돈 많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달리고 있어. 네가 죽을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오빠 빨리 달려? 천천히 달려? 천천히 달려. 그럼 가속이야? 감속이야? 감속이지.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속도 줄여 감속이지. 물리에서는 그런 표현 없어. 알겠어? 물리에서는 가속도 가속이고요. 감속도 가속인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걸 플러스 가속, 속도가 느려지는 걸 마이너스 가속이라고 해요.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가속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변했으면 이 속도가 얼만큼씩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가장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2m/s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봤더니 역시 오른쪽으로 얼마나 할까? 12m/s야.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초 걸렸다고 칠게. 몇 초? 4초. 자, 너무나 당연해서 평상시 우리 까먹는 거. 자, 처음 물체 어디로 가고 있니? 오른쪽. 그치? 그럼 난 오른쪽을 뭘로 잡을 거야? 플러스로 잡을 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4초 후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치? 그러면 얘도 플러스였으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잡아야 돼? 플러스로 잡아야 되지. 이해됐니? 돼서 4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바뀌었어요? 속도가 몇 미터/s 바뀌었어요? 10m/s 바뀌었지.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2에서 12로 속도가 바뀐 거. 이걸 앞으로 우린 뭐라고 할 거야? 속도 변화량이라고 잡을 거야. 얘들아, 변화량은요, 요기요를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하니? 델타. 델타는 뭐죠? 변화. 알겠니? 근데 뭐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지. 뭐라고? 속도. 속력의 변화라고 안 써. 알겠니? 속도의 변화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얘들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누구처럼 구하라고? 나처럼 구하라고. 얘처럼 아니죠. 처음처럼 아니죠. 진로처럼 아니죠. 세로처럼 아니죠. 그치? 나처럼 구하는 거야. 알겠니? 처음처럼 뭔지 알아? 가영아? 뭐가 봤으니까 아는구나. 그치? 자, 그래서 나주처이 해봐. 속도의 변화, 무조건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돼. 그래서 나중 거 처음 거 빼주면 플러스 12 빼기 마이너스 2지. 맞죠? 그럼 얼마가 나와? 10m/s 나오지. 맞니? 근데 그 속도 변화가 몇 초 걸렸다고? 4초. 야, 이 세상에 속도가 바뀌는 애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속도가 변화할 때 속도 변화량 다 똑같아? 다 틀려. 그때 속도 변화가 일어난 시간도 똑같아? 다 틀려. 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속도 변화가 잘 일어났는지, 누가 속도 변화가 못 일어났는지 비교하고 싶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비교하고 싶으면 공식을 뭘로 잡아라? 나누기 꼴.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잡아요. 주어진 4초 동안에 속도 변화를 계산했더니 10m/s가 됐잖아.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줘.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가속도야. 이걸 뭐라고 잡는다? 이게 가속도야. 그러면 속도 변화가 얼마건 시간이 얼마건 간에 무조건 속도 변화는 뭘로 나눠 떨어져? 1로 나눠 떨어져. 그래서 앞에 단위 시간이란 말이 들어가고 이건 몇 초 동안?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보자. 윤서 졸지 마! 자, 그러면 10 나누기 4 할 거야. 윤서 얼마 나와? 10 나누기 4! 얼마? 얘들아, 이거 2점으로 써야지. 2분의 5라고 쓰는 버릇이 있으면 얼른 고치세요. 분수는 3분의 1, 3분의 7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나눠줍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얘는 2.5라고 숫자 썼어. 자,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요 앞에 플러스니까 얘도 사실 뭐야? 플러스라는 거 써줘야지. 그치? 처음엔 쓰라고 했다. 그 다음 단위 어떻게 할 거야? 단위 어떻게 할 거야? 단위 어떻게 할 거예요? 단위 안 쓸 거예요? 단위를 써줘야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세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못 나누면 나눴다 표시하시고. 자, 얘는 위에가 뭐가 있지? 미터/세크가 있고 그걸 뭐로 나눌 거야? 세크로. 그럼 미터/세크 나누기 세크니까, 그쵸? 나누기 세크는 곱하기 세크도 1이지. 에이, 또 몰라?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또 한 번 써줄게. 그래, 처음이니까. 이거를 곱하기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미터 퍼 뭐가 나와요? 세크의 제곱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는 단위를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쓰면 해석이 뭐야? 1초 동안에 몇 미터/세크? 2.5 미터/세크가 플러스니까 빨라졌다 그 뜻이야. 이해되니? 되니?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만 나와요? 아니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아이고, 잠깐만. 이거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지웠지? 다시 써볼게.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4초분에 12 빼기 2니까 얼마가 나와? 10m/s가 나오는 가 플러스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5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나오고 해석은 뭐라고 한다? 1초 동안에 2.5 미터 퍼 세컨씩 빨라진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봐.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2m per sec다. 그 다음 똑같이 4초가 지났다. 이게 이따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엔 왼쪽 2m per sec야. 이거 가속도 얼마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가속도 0 아닌가요? 0 아닌가요? 용준아 0이야? 속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2에서 그렇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바뀌었잖아. 빠방한 속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싶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거꾸로 얘를 마이너스 잡으면 얘는 플러스. 그럼 요거는 다 써줄게요. 잘 봐.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했지. 시간은 얼마야? 4초. 속도 변화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변화는 항상 나처럼. 나 준 거 쓰는 거 빼라고 했지. 내가 이걸 플러스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빼기 4죠. 에이 2죠. 쏘리. 이게 나 준 거, 이게 처음 거. 맞잖아. 되니? 그럼 위에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4를 4로 약분하면 얘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배워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 잘 봐. 이 1초에 얼마씩 감소하지? 1m per second씩 느려진다는 뜻이거든. 잘 봐. 중학교 과정은 이렇게 배웁니다. 처음 속력 얼마? 2m per second. 1초 후에는 몇 미터 per second가 돼? 1. 플러스 2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1초 동안에 마이너스 1m per second씩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처음 속력 얼마야? 2. 1초에 얼마야? 1. 2초에 얼마야? 0.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중학교야. 중학교 때는 멈춘 거 다음엔 안 배워. 근데 멈췄는데도 계속 힘이 작용한다면,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잘 봐.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지마 해가지고 얘가 2가 1이 됐다가 0이 됐어. 딱 멈췄어. 그 상태에서 자꾸 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뿅. 맞아?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잘 봐. 2, 1, 0. 그치? 맞아?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오른쪽 가던 애들이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다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니들 조심할 거 있어. 얘들아,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일반적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느려지는 거 맞아요. 근데 운동이 바뀌면 느려졌다 빨라지는 겁니다. 요거 좀 어려워요. 알겠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 처음에 어디로 가? 오른쪽이요. 오른쪽 갈 때는 어떻게 가? 2, 1, 0 느려져요. 그럼 0인데도 자꾸 왼쪽으로 힘을 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방향 바꾸면 무조건 빨라져요. 이게 이거야. 이해했어? 이거 필기해 주셔야 돼. 자, 이제 우리가 개꿀이 해줄게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인데 이 가속도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야? A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쓸 거다? A. 그 다음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를 뭐로 나눠져? 세크로 나눠져.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옵니다. 뭐라고? 미터 퍼 세크 제곱. 해석은 뭐라고 한다? 1초 동안에 몇 미터 퍼 세크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속도 방향 따지네? 그럼 가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안 따져? 따져.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가속도의 부호가 나타내는 의미.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여기 봐라. 야, 오른쪽으로 하던 애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빨아졌어. 왜 빨아졌을까? 건드려서 안 건드려서? 건드렸다는 얘기지. 어느 쪽으로 건드렸어? 오른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고 있어. 맞아? 이거 건드렸다는 얘기야 안 건드렸다는 얘기야? 건드렸다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이걸 뜻하는 한 글자 말을 뭐라고 불러? 힘이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이 꼴 힘입니다. 힘이 꼴 가속도고 가속도는 힘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물체의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인데 가속도가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돼?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 간다? 빨라진다. 이걸 다시 한번 뭐라 간다? 빨라진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항상 빨라지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근데 보통 해석할 때 우린 뭐라고 해석해? 빨라진다라고 해석해. 가속도가 플러스면 뭐라고? 빨라진다라고 해석해.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이건 빨라진다고 해석해? 느려진다고 해석해? 느려진다라고 해석해.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빨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느려졌다가 방향이 변하면 운동 방향이 변하면 다시 빨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것만 가지고 따지느냐 전체를 가지고 따지느냐 그거 잘 봐야 돼. 그 다음 가속도가 0입니다. 얘들아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 시간은 흘러가자. 시간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무조건 흘러가는 거야. 맞아? 시간은 흘러가는데 속도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 속도 변화가 0이라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속도가 안 바뀌었다? 힘을 받지 않았다? 안 건드렸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애들을 정지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정지와 등속 직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처음에 0이야. 제자리 있었어. 10초 지났는데 0이야. 속도 있니? 없지. 건드렸니? 안 건드렸지. 가속도 0. 맞죠? 그 다음 5화다 5화. 그 다음 등속 직선이라고 했어. 등속 직선은 처음에 2m/s, 4초 후에도 2m/s. 맞죠? 그러면 이거 속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불러.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들아 속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공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이거 질문할 때 등속 정지요! 안 좋아. 분명히 얘기했다. 등속 정지란 말은 없어. 말이 안 되지. 속도가 일정한데 정지해 있어? 선생님 몸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정지해 있는 거야. 지랄 엽차하고 있네. 등속 정지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안 좋은 표현이야. 애들이 막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가수의 보호가 나타낸 의미까지 했고요. 잠깐 쉰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등속도 운동부터 비교할 거야. 잠깐 쉬세요.